번째 이슈. 오늘은 두 가지 이슈만 준비했는데 두 번째 이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벌써부터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갖고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역시 큰 정치 할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오히려 민주당 자체는요 되게 그릇이 작아. 내가 보니까 지금도. 근데 이재명은 정말 야권을 통합해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오늘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회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비판하는 많이 있었지만 또 최근 들어가지고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선거 기간에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아주 그 극성인 새끼들 몇몇 인간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국 비판하고 욕을 많이 했는데 최근 며칠간은 민주당의 그냥 지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조국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비판을 많이 했냐? 지난 22일 날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 요청이 왔죠. 영수회담을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22일 날. 그러니까 그날 조국 대표가 전북 도의회를 갔는데 거기 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윤석열의 영수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합니다. 공개 제안. 뭘 제안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만나기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재명이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로 윤석열을 만나지 말고 범야권을 아우르는 범야권의 대표로서 윤석열을 만나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조국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고 전격 제안했다. 전주에 오는 길에 대통령과의 회담 소식을 들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대표께 정중히 요청한다. 회담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회를 모은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의 대표가 될 것이다.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겁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재명한테 조금 윤석열 만나기 전에 나하고 먼저 좀 상의 좀 해. 그게 아니에요. 범야권 연석회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범야권의 대표로 가서 윤석열하고 만나라는 거거든.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아니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윤석열 만날 거니까 범야권 다 모여보세요 했으면요 오히려 한쪽에서는 비판이 나왔을 거예요. 지가 뭐라고 민주당 왜 저래? 민주당 뭐 의석수 많다고 지가 무슨 뭐 대장이야? 왜 저러고 있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옆에서 조국 대표가 먼저 제안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갖고 범야권의 대표로 가서 만나달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재명의 체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거대 야당의 한 대표가 아니고 물론 의석수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범야권 거기다가 시민사까지 넣으면요 진짜로 범야권 시민사까지 포함한 모든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재명의 그런 격상 이 위치가 훨씬 더 격상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나쁜 거야?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조국을 욕을 해.
조국 집 가진 게 뭐라고 이재명하고 맞먹으려 그래? 이재명하고 지가 뭔데 이재명한테 먼저 만나자고 해?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세대가리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을 못 잡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스스로 먼저 말은 못하지만 옆에서 말해준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민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인정된 경우가 없어. 민주당 대표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야권을 다 대표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뭐가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새끼들. 제가 그래서 정성호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성호 같은 새끼들. 뭐라고 합니까? 응? 조국, 범야권, 연석회의 재단이니까 정성호 뭐라고 하냐? 아직 조국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대고 있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병신. 이게 국회의원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진짜 황당한 얘기라니까요.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했냐? 조국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냐.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국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윤석열과 그냥 대화하는 게 맞다. 거기에 왜 조국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원구성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 시작하면 대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니다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그랬어. 이 병신 새끼. 이래서 정성호는 병신 새끼라는 거예요. 머저리 새끼. 이런 새끼가 무슨 씨발 오선 의원이라고 이런 세대가 이를 뭐랍니까? 병신 새끼. 아니 그러면은 시민사회하고는 왜 대화를 해? 조국이 지금 당장 국회의원 아니니까 조국 네 말 따위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아예 시민사회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거는 얘기 들을 필요도 없겠네? 무슨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어. 야권이라는 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어가지고 원내 정당 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러면 원내에 있는 당들은 당도 아니야? 야권을 다 통합하는 정치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한테는요 원내뿐만이 아니라 원외 거기 플러스 시민단체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실은 감투를 주는 건데 이걸 거부하고 야 너희는 말하지 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미친 새끼 같아요. 또라이 새끼. 아니 이게 무슨 발상이야? 이런 멍청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사가 나오냐? 꼭 조선일보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사 많이 나왔죠. 민주당 범야권 연석회의 조국 제안 사실상 거절했다.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회담이다. 대통령이 다른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대표들을 만나면 된다. 이러고 있어. 이거 진짜 멍청한 발표죠. 진짜 멍청한 새끼. 내가 사실은 이걸 보고요. 기겁을 했어요. 내가 그날 바로 방송에서 욕할까 하다가 욕해서 뭐하냐 하고 방송 안 한 건데 이게 진짜 멍청한 소리죠. 이 멍청한 새끼. 여러분 대통령이 이 말은 뭐냐면은 조국은 연석회의 열어가지고 조국이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모두를 다 아우르는 모든 범야권의 대표로 가서 윤석열과 만나라고 한 거였는데 박성준은 뭐라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고 개혁신당 만나고 조국 만나고 기본소득당 만나고 따로 만나면 되지. 각자 만나 각자. 이러고 있어요. 병신 새끼. 이게 좋은 거예요? 윤석열이 이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이재명, 조국, 개혁신당 또 진보동당 당대표들이요 다 같은 급이 되는 같은 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한 명씩 만나주니까 이거는 오히려 메시지가 뭡니까?
아유, 171석이 있는 이재명이나 12석 있는 조국이나 아니면 3석 있는 진보당이나 다 똑같아.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똑같은 야당이야.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까? 오히려 모두를 대표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혼자 가서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훨씬 좋은 거죠. 훨씬 빛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박성준이 비용신 대변인이라는 새끼가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이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한민수 대변인 뭐라고 하냐? 조국 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선거 받았지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다. 영수회담 전에 보는 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가능할까 한 생각이 든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아니 영수회담 하기 전에 조국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재명은 조국 만날 필요가 없어. 그따위 개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거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민주당한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이게 뭐야? 아니 범야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더군다나 지금 아니 무슨 조국혁신당이 이재명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한테 우리를 모두 대표하는 짱대라 그거였거든요. 연합군의 총사령관 되라 그러죠. 연합군 총사령관. 지금 민주당뿐이 아니라 모든 범야권의 총사령관 되라 그건데 아니 그게 싫어가지고 왜 이 지랄하고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조국을 견제하는 거죠. 조국이 나중에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한테 뭐 방해된다. 뭐 친문들이 조국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권 행보에 걸림돌된다.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키워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속 좁은 정치입니까? 병신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이슈도 많고 그냥 짜증이 나갖고 준비 안 했었는데 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나 오늘 역시 이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의해서 조국 대표하고 오늘 회담을 한 거죠. 회담을. 내가 이거 보고 좀 헷갈린 게 이상하다. 그러면 당 대변인들이 도대체 발표한 건 뭐지? 당대표하고 상의하지 않고 발표한 건가? 왜냐면은 당 대변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심중에 그게 있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합니까? 조국 장관한테 전화 걸어갖고 만나자 한 거예요. 응? 오후 6시부터 6시 반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만났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한테 제가 먼저 조국 대표에게 연락했다. 평소에 잘 아는 분위기도 하고 선거 후에 제가 연락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했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조국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야권이 서로 좀 이 민주당 쪽에서 좀 또 조국 혁신당을 막 견제하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딱 이런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조국을 만나자고 해갖고 오늘 둘이서 만찬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식 입장. 이거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아마 같이 발표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정춘생 당선자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두 대표의 만남을 정리를 했어요. 양 대표는 6시 반부터 9시까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당 정무실장을 통해서 다음 3가지를 공식적으로 알려왔는데 첫 번째, 수시로 의제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하였다는 것. 두 번째,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 협의를 양당 정무실장 간 채널로 하기로 하였다는 것. 세 번째,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두는 역할을 당부했고, 그렇죠? 왜냐면 민주당은 너무 컸기 때문에 빨리 못 나가거든. 근데 조국혁신당이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요, 양 당 대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정말 이 소인배 같은 정치인 새끼들이 계속 권력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지자들 중에 이상한 새끼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자꾸 쓸데없는 싸움을. 물론 나중에 무슨 정책을 가지고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논쟁하거나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다음 대선 때 조국은 걸림돌이야. 막 그런 마음으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쓸데없는 병신들. 제가 사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자면은 민주당한테 매우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상당히 총선 전에 통 큰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총선 전에 뭐 했습니까? 이때가 3월 27일 날 선거 한 보름 앞두고 뭐 했냐면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어요. 공약을. 기사 볼까요? 민주당이 27일 국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를 차단하도록 하는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거예요. 김민석 총선 상하실장이 뭐라고 했냐?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기자들이 물어. 이거 혹시 조국혁신당 염두에 둔 거냐 물어보니까 선거제도 하에서 일정한 소수정당의 존재나 탄생의 개연성이 항상 존재하고 이전보다 그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검토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민주당이 먼저 진짜로 조국혁신당이 의석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은 한 10석만 있어도 정확한 수는 얘기 안 했지만 교섭단체 될 수 있도록 좀 그 기준을 완화시켜 갖고 다음 이 국회에서 국정 운영할 때 교섭단체들이 두 군데가 아니고 양당이 아니고 3당이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아니 교섭단체가 3개 만들어지면요, 이건 민주당으로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쁘게 보면은 조국혁신당을 여러분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 교섭단체가 되면은 우선 이 뭡니까? 정당 보조금도 많이 받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국회 상임위에서 간사가 될 수 있어요. 간사가. 지금 우리는 상임위 때 간사를 보면은 야당 간사, 여당 간사 2명이서 막 합의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마다 간사가 2명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섭단체가 3명이면, 세 군데면요, 한 상임위에 간사가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명이 되면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이야. 2대1이야. 2대1이면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조국혁신당이 들어가 있는 상임위는 압도적으로 사실은 유리하게 상임위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돼? 이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검을 임명할 때도 교섭단체들이 임명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압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정말 머저리 같은 새끼들 뭐라고 하냐? 아니 지금 민주당이 중심인데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면은 저 기어 오르는 거 아니야? 저 또 우리하고 또 맞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반대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분명히 민주당이 먼저 제안하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총선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조국당 호랑이 새끼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자칫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면서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친명계 재선 의원이 뭐라고 하냐?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할 경우 반윤투쟁 측면에서 득도 있겠지만 실도 있다. 조 대표에게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쪽팔린 겁니까? 원내에서의 민주당 주도권을 일부 내주게 되는 꼴이 된다. 당내 일부 친문 인사들이 조 대표를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꾸릴 수도 있다. 헛소리하고 있죠. 민주당에 있는 친문이 조국혁신당의 조국을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권 가도를 달리는 이 대표 입장에서 현재 유일한 대항마가 조 대표다. 최대 경선상대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돌아선 민주당. 고민정의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 그 지랄 하고 있죠. 야, 이런 식으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인배 같은 새끼들. 아니,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쳐.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원내 정당이 됐어. 교섭단체가 됐어. 그럼 조국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는데 야권 주자로서 또 한 명 등장하니까 둘이 경쟁할 수도 있어. 경쟁하면 안 됩니까? 경쟁하면 안 돼? 이재명한테 꽃길만 그냥 줘야 되는 거야? 이재명 대표 지금부터 2년 후에 2년? 3년 후에 대선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이재명 건들면 안 되고 이재명과 경쟁할 수 있는 사람 다 잘라버려야 되고 아무도 올라오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그냥 대선 주자 되려고 그냥 추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옳은 겁니까? 저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재명에 대한 경쟁력이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이재명 지지자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조국 장관, 조국 대표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또 야권 주자로 올라온다고 쳐. 그럼 둘이 경쟁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장관, 조국 대표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으면요. 다음 대선 주자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이 아니고 누가 나와도 다음 대선 때 압도적인 대권, 야권 주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건 누구건 추미애건 나와서 경쟁하면 어때? 경쟁해서 못 이겨? 못 이기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못 나오게 한다? 그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씨발. 장난하나 지금. 그거는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무시하는 거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돼? 오히려 야권에서 유력한 정치자들 많이 나오면 좋은 거지. 뭐가 나쁜 거야? 아니 경쟁을 안 하려고 해? 썩은 발상이에요. 그냥 민주당 안에 이렇게 썩어 빠진 인식이 있는 새끼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병신들. 이게 이재명을 위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재명도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나?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하고 회담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역시 큰 정치할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새끼들이 다 소인배 새끼들 아주. 그런 새끼들한테 휘둘리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찬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만찬이었고 이재명은 그냥 단순히 민주당만의 대표가 아니고 정말 범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주자로서 움직이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훨씬 더 영예스럽고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 그 인식을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걸 왜 거절을 해? 정치를 좀 크게 하자. 크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